안녕하세요. 채플린 최주셉입니다. 오늘은 그 성폭력을 당한 미군 여병사와의 목양 상담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미군 군목입니다. 그 일반 종합병원에서도 채플린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United States Army Reserve 미 육군 상비군에서 이제 채플린 군목으로 겸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군목으로 일하던 주말에 그 부대 사무실에 있었는데 부대 중사 한 명이 와서 그 여병사가 성폭력을 당해서 지금 이제 커맨더, 뭐 대대장, 뭐 그 외에 뭐 원사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녀가 채플린과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같이 와줄 수 있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병사가 있는 방으로 같이 갔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정말 얼굴은 창백하고 이제 다리를 떨고 있고 확실히 뭔가 이렇게 불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을 소개하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자세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바로 전날 밤 본인의 두 명의 친구들과 그리고 두 친구 다 이제 미군 병사죠. 그 두 친구와 그 두 친구가 아는 어떤 병장과 같이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술을 마신 겁니다. 이 여병사는 이제 본인은 그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라 다른 세 명은 식사를 하면서 술도 마시고 본인은 그냥 식사만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술을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좀 친해지고 약간의 장난도 이렇게 서로 치면서 그렇게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식당이 문을 닫을 시간이 돼서 이 네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자동차가 주차된 그 길 건너편 주차장으로 같이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제가 지금 이 상담해 주고 있는 이 여자 병사가 여병사가 본인은 술을 안 마시니까 본인이 운전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차를 두고 온 그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길을 다 건너서 이제 주차장까지 와서 자기의 친구들 중 한 명이 지갑이 없다고 지갑을 식당에 두고 온 것 같다며 이제 혼자 식당으로 가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밤 뭐 10시, 11시 그렇게 됐겠죠. 다른 친구와 같이 가자고 해서 두 명의 친구는 다시 길을 건너 식당으로 가고 이 차 앞에서 이 여병사와 그날 만난 그 병장하고만 주차장에서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병사는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하고 뭐 있는데 갑자기 그 병장이 이 여병사를 향해서 돌진하면서 이제 차에 밀어붙이면서 키스를 하더랍니다. 말이 키스지 뭐 자기의 입술을 그녀의 입술을 이제 덮어버리는 거죠. 무력으로. 그러면서 이 여병사가 이제 깜짝 놀라서 그를 밀어내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힘의 차이 때문에 잘 안 되고 또 마침 이 여병사가 그때 가지고 있던 핸드백에 페퍼 스프레이가 있어서 그걸 꺼내 뿌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병장에게 그걸 뺏긴 겁니다. 이제 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병장은 이 여병사의 반바지 안에 손을 넣고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된 거예요. 이 여병사는 필사적으로 밀어내면서 바지를 못 내리게 하려고 하면서 또 자신의 얼굴에서 이 남자 얼굴을 밀어내려고 막 싸우고 있는데 그때 이제 건너편에 지갑을 찾으러 갔던 친구들이 다시 오는 소리가 들리면서 이 병장도 놀라서 약간 뒤로 이제 물러서더랍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이 여병사는 정말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서 있으니까 친구들은 그냥 자기들을 기다린 줄 알고 이제 집에 가자면서 차에 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도 너무 놀란 나머지 차라리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본인도 이제 차에 탔고요. 그런데 이제 adding insult to injury 이 표현이 뭐 다친 데에 뭐 창피함까지 준다 뭐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뭐 그런 뜻으로 쓰이는 표현인데요. adding insult to injury 정말 어이없게도 이 친구들을 데려다 주면서 이제 다른 사람 아무도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여병사가 자기 자신을 공격한 병장까지도 본인이 운전해서 데려다 줘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에게 라이드까지 해주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이 커서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넘기듯이 운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장과 그 친구들을 각자 집에 내려준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바로 그 자리에서 부대로 방향을 틀어서 부대에서 게이트에 있는 이제 MP, Military Police, 군 경찰에게 나 SARK와 얘기를 하고 싶다.
SARC, SARC, Sexual Assault Response Coordinator이라고 해서 이제 군대에 그런 성폭력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일이 좀 꼬이게 된 게 원래는 뭐 군목이라던가 뭐 군 심리학자, 뭐 군 의사 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SARC와 연결이 돼서 필요한 이제 의료 서포트를 받을 수 있고 또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건데요. 그리고 그 참고로 미 육군에서는 이런 성범죄를 신고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restricted 또는 unrestricted report, restricted report, unrestricted report. 이제 번역하자면은 뭐 제한된 신고, 제한되지 않은 신고 이런 두 가지의 신고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제한된 신고를 하게 되면 restricted report를 하게 되면 성범죄를 당한 병사에게 뭐 필요한 의료와 뭐 상담 서포트를 제공하지만 본인의 커맨더나 뭐 군 경찰 MP에게는 신고가 들어가지 않아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일단 응급처치나 치료에 집중을 하고 최소한의 사람들, SARC 아까 말한 그런 그 군대 성폭력 담당자에게만 콜이 되는 정도로 연락이 나가는 겁니다. Unrestricted report, 그러니까 제한되지 않은 신고를 하면은 이제 본인의 커맨더, 그 외에 뭐 상부 그리고 뭐 NP, MP 군 경찰에게도 연락이 가서 의료적으로도 피해자를 돕고 동시에 군 경찰의 수사도 같이 진행되는 이제 그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restricted report 제한된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언제든지 unrestricted report로 제한되지 않은 신고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unrestricted report로 신고를 하면은 제한되지 않은 신고를 하면은 다시 제한된 신고로 restricted report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뭐 벌써 이렇게 다 이게 뭐 이렇게 내용이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병사는 이제 자기 생각에는 실제 뭐그 강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 다시 안 보면 되니까 restricted report 제한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처음 그 게이트에서 군 경찰에게 나 SARC 그 성폭력 담당자랑 얘기하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그 군 경찰이 본인은 이제 이 여병사를 돕고 싶다는 생각에 이 여병사의 병장, 뭐 대대장, 뭐 SARC도 연락하고 이제 unrestricted report처럼 제한되지 않은 신고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병사들이 이제 정의감에 불타서 가해자의 정보를 말하라고 그 나쁜 놈이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 이러면서 이제 이 여병사에게 계속 압력을 이제 넣고 있고 이 여병사는 그냥 무섭고 떨리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상황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발을 들이게 된 겁니다. 제가 이 전체적인 상황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가 얽히고 설킨 것 같아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울면서 젊은 여성이 얘기하는데 저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마음도 아프고 또 딱하고 제가 이 여병사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럴 때는 아무리 제가 목사라고 해도 그 상황에서 뭐 성경에서 이렇다, 뭐 말씀에 의지해 기도하자 그런 말할 상황이 아니죠.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반감만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사의 그 걱정 중 하나가 이 상황을 자기의 가족과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남자친구는 앞으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이인데 내가 겪은 이 성폭력을 말해야 하나 말하지 말아야 하나라는 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보통 이런 때 상담을 할 때 저는 뭐 이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해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자신이 생각한 것이나 원하는 어떤 대답이 있어요. 보통 모든 문제의 정답은 미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양 상담가로서 제 역할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언을 해주고 정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안에서 끌어내는 것을 저의 목양 상담의 기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과 교육을 받고 트레이닝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본인의 생각을 끌어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질문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만약에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여동생이나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겪었으면 그 사람이 혼자서 끙끙 앓고 있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너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같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더니 자기 같으면 알고 싶을 것 같다고,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나 친구면 당연히 같이 털어놓길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뭐 더 말을 안 해도 됐습니다. 저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만히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스스로 한숨을 내쉬면서 I guess I need to go tell them. I guess I need to go tell them. 이렇게 그래, 그에게 말해야겠지. 그들에게, 뭐 이제 가족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에게 말해야겠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납득시키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의 역할은 이 여병사가 뭐 정의를 찾는다던가 뭐 위 상관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 가해자, 범죄자의 신상을 털어놓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역할은 너무나 힘들고 슬프고 지치고 정말 가슴이 찢어졌을 그 여병사에게 누군가가 너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약간의 마음의 치유를 제공하는 게 제 역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막 크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녀의 마음에 있던 고민거리 하나, 내가 이걸 내 가족에게, 내 남자친구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는 그 고민거리 하나를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줬던 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거면 저는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힘들어하시는 친구, 가족 분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고 그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성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니면은 이 영상 보시는 남자분들에게 뭐 여자친구나 누나나 여동생, 뭐 아내, 뭐 처제가 있으시다면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단순히 호신 도구를 들고 다니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성분들. 페퍼 스프레이가 있다고, 뭐 호신용 칼이 있다고, 전기 충격기, 스턴건이라고 하죠. 스턴건이 있다고 이렇게 있으면 호신용으로 되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페퍼 스프레이를 실제로 쓸 줄을 아셔야 해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조준해야 할지, 검지로 누르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검지로 누르는 게 좋을지, 엄지가 나올지, 또 스턴건은 커버를 뭐 어떻게 벗겨야 하는지,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충격기를 몸에 어디에 어떻게 충격을 주는 것이 좋을지, 또 호신용 칼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아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여병사는 페퍼 스프레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뺏겼어요, 그 남자에게. 그 남자가 그걸 뺏어서 오히려 그 여병사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수무책 당하는 겁니다, 그 여병사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호신도구가 있으시면 사용 방법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채플린 최조셉입니다.